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이철영입니다. 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 정말 우리 코로나가 이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다가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모니터만 바라보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적응이 됐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또 눈빛이 이게 또 예사롭지 않네. 오늘 제가 무사히 강의를 끝낼 수 있도록 제 눈을 감사합니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네,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맡은 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데 50분 아마 꽉 채울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네. 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딱 그 작년 이맘때 대우증권,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에셋 대우라는 회사에서 33년 근무하다가 작년 이맘때 딱 은퇴를 하고 지금 1년째 지금 아메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메로만 먹고 살고 있다는 소리죠. 네. 아메로만 먹고 살 수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트렌드를 뛰어넘는 아메이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아메이가 트렌드에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자꾸 괴로워. 내가 뭐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아메이가 지금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트렌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김난도가 안 떠올려요? 김난도? 네, 좀 이따가 놓을 겁니다. 네. 우리 정말 IMF 위기, 97년도에 IMF 위기, 2008년도에 외환 위기, 그다음에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IMF 외환 위기도 굉장히 큰 위기였었어요. 그죠?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태였었고 외환 위기도 금융 위기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97년하고 28년도는 국가적인 위험이었어요. 국가적인. 물론 이제 그 기업의 문제도 되는데 내가 그 기업에 문제 있는 기업에 종사했으면 내가 나도 힘들었을 건데 내가 다니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었으면 전혀 느낌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전방위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 속에 기회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폐업률도 증가한다라고 그리고 작년도에 인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대요. 감소. 그래서 인구 절벽이 실감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정중하게 아메이로 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면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면 아냐? 늦었어.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아메이가 지금이 이제야 아메이는 63년이 됐지만 63년 동안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이제야 세상에 아메이에 맞춰왔다. 이제부터 트렌드가 맞아떨어져서 지금부터가 대박이다. 늦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하는 김남도 교수가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올해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 2021를 발표했죠. 그래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해서 이거 숨이 막히네요. 큰일 났다 이거.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아메하고 다 맞아 떨어질까요? 저는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상 5개만 이렇게 5개만 오하운, 자본주의 퀴즈, 휴먼 터치, 거침없이 피버팅, CX 유니버스에 관련돼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건강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뭐 헬스장이든 뭐 수영장이든 뭐 다 문을 닫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지 주 1회 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60% 된대.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운동마저 전혀 못할 줄 알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운동, 당연히 그 모여서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여서 하는 그런 운동, 예를 들면 등산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골프.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96년대생이 골프를 치는 사람이 31.3%나 된대요. 좀 굉장히 많이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 관리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고 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독일 BMW라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요가복 회사, 이 회사 이름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요가복의 메이커인가 봐요. 근데 작년 8월 달에 BMW보다 5조 원이 시가총액이 높아졌대요. 그러면 원래 얘가 시총이 높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1년 전 19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BMW가 24조 원이 높았대요. 다시 말해서 저 요가복이 1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근 30조가 늘어났다는 소리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운동이 다른 운동 그런 쪽 저기 넘어가는 쪽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운동이 일상이 곧 운동이 시대에 운동을 왜 할까요? 건강 때문에 하잖아. 건강.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큰일 났다 이거. 손이 너무 막혀 이거. 잠깐 또 내려가면 안 될까요? 살 것 같아. 어떻게 강해야지 이거. 자,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 자체에 사실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도 이거 10월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이크를 타고 그러니까 어떤 줌을 통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마 10월 달이면 이제 오픈을 이제 판매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로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길거리에 운동을 하면서 버려진 휴지를 이렇게 줍는 거래요. 그러니까 구부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웨덴이라는 곳에 유럽에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그런 운동인데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유럽 쪽에는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대요. 확산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몸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그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2000년 2월 달에 2000년 2월 달에 보면 급증 그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검색어가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떤 지구 환경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불매운동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그 필환경 시대를 빠르게 과속화시킴으로 해서 코로나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소비에 대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라는 것은 계속 직속되어 왔잖아요. 환경 문제가 갑자기 올해 들어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있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상품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그 할인해 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판촉하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판촉 목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싸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요소를 먼저 따져보고 그런 제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을 살핀 다음에 제품을 구매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이 아니라 어떤 안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그래서 건강, 환경, 안전이라는 이 세 박자를 그냥
63년 전부터 사실은 아메이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업이 이제 세워졌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과 몇 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라 그러면 그건 뭐 하려고 먹어, 밥만 잘 먹으면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좀 이제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은 꽤나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안정성이나 그런 품질을 등을 특화된 아메이 제품을 먹어봐 그러면은 아메이는 좀 비싸라고 이렇게 꺼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소비자들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할 라이프 디자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아메이 같죠?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싸한 분위기가 아메이잖아요, 그죠? 아메이의 가치는 사실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시대가 변화해서 아메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다음에 자본주의 퀴즈라는 걸 주제로 해서 할 건데 돈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새로운 소비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고 먹고 놀고 그렇게 자란 자본주의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사실은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제 돈 밝히면 옛날에 돈 밝히면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지금 밝히지 않으면 진짜 뭐 돈 못 쓰게 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내 돈 내산이 뭔 말 같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욕망에 충실한 명품 제품. 사실 옛날에 내 때만 해도 누가 명품을 사면 너 왜 그런 거 사냐 막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은 눈길 뭐 그렇게 시기죽도 비슷하게 바라본 거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 돈 내서 산 나만의 취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들 인정한답니다. 네. 그리고 광고를 대하는 소비자들이 태도가 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방송을 하다가 광고가 나오면 짜증 나잖아요.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시청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상도덕이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나오는 방송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VOD로 내가 원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광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뒷광고 이건 문제되지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플렉스라고 뭔지 아세요? 아시네. 김동률이는 아시는가 봐요. 나는 몰라가지고 이종국 이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명품을 소비하고 은근히 자랑도 하면서 노골적인 돈부림에 의해서 교양이 없다거나 뭐 사치와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걸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세 이하가 18살 미만이 고등학생인데 명품 제품을 갖다 조회를 엄청 한다고 하네요. 48%가 18세 이하가 조회한대요. 그리고 작년도에 수입차를 사는 세대가 10대, 30대가 37%를 수입차를 30대가 10대, 30대가 37%가 구매를 했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자본주의 퀴즈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직장인들이 가장 뜨거운 화제는 투자 관련되는 건데 30대 투자자 36%고 20대 투자가 31%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이 많이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 20,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죠? 코인 비트코인 거의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금융회사, 금융이나 그런 데 많이 밝아졌어요. 우리 때와 다르게.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데도 이런 아파트 보러 알아본다든지 땅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데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0대가 부동산 매입이 3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투자 동아리가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네요. 병장개밀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세상에 그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네모반에서 가지고 있다네요.
그 주식 투자를 한데 그 애들이 3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지 요즘에? 좀 더 받나요? 그 병장 얼마지? 받아다가 주식 투자를 한대. 그래서 병장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젊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격차가 굉장히 느낀 게 지금 SNS든 이렇게 다 보면 요즘에 집값이 어떻고 뭐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려면 건초고왕 때부터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을 잘 알고 그런 자본주의 키즈들은 요즘에 그런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2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이렇게 계속 주식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펀드를 한다든지 그런 금융 투자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사실은 뉴트리 퀴즈가 아니고 뭐지? 뉴트리 퀴즈가 나오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에? 무슨 세대? 무슨 퀴즈 세대? 자본주의 뉴트리 퀴즈 하니까 갑자기 자본주의가 생각이 안 나요? 자본주의 퀴즈 세대들이 이제 돈 걱정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직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N잡의 시대가 된 거죠. 뭐라도 내가 하는 거 이거 뭘 본 직업 있고 본캐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메 사업을 추가 수입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면 난 좋은 건 알겠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까지 내가 해야겠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알잖아. 뭔가 준비해야 된다 사실을. 그래서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찾고 있는 그런 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단순히 소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양동이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월세 같은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메이니까 너무나 이게 빛이 바라는 거죠.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그 젊은들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진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렇다는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그래 아메이잖아요. 아메이가 저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 아메이를 지금 시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메이는 가만히 있는데 시대가 자꾸 와 하려고. 네, 그게 아메이가 아닌 거예요. 아메이가 저절로 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듭니다 지금. 그다음 휴먼 터치. 비대면이 가속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한계가 또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줌 지금 대부분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줌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부터 화상 시스템으로는 하루 이용자가 1,000만 명 됐대. 몰랐죠? 1,000만 명 이상 되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시스템이었대요. 회사였대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하루 이용자 2억 명, 200배가 늘어났어요. 대박이죠. 이거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해보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또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멘 사업이 엄청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는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야구로 이 말 하는데 마치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분이 나빠. 왠지. 아니야 하고 좁혀고 싶은데 사실은요 아닙니다 진짜로. 결론부터 말하면 아메 사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 아메이가 전년 대비 한 누적해서 5.1%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이 정도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근무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네. 다 비대면으로 다 바뀔까요? 물론 재택근무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로 어떤 측정이 가능한 거, 숫자로 측정이 가능한 거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협력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출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출근하거나 아니면 거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이 상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강의장이 이게 넓게 있어서 한 300명 정도 들어오는 넓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23명밖에 안 들어오는 그 공간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라도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면 꽉 차는 정도가 크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강의 들으러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강의도 사실 줌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줌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겸용하겠다고 이제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외롭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각광받는 어떤 거는 언택트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언택트 한 기술을 할까? 근데 사실 이 언택트가 차단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단하고 이거로 단절시키고 이런 걸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접촉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접촉은 할 수 있게끔, 문제는 안 되는데 접촉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나 따뜻함이 없어가지고 외롭고 소외감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영역만큼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사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아메이가 딱 이런 사업의 본질이 딱 맞는 영역이에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관계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가 만나려 하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메이 사업은 지금이 또 다른 새로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은 여기 지금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어떤 직장에서 왔거나 집에서 왔거나 오면서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이동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예를 들면 지방 같은 데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는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폰서랑 이렇게 스폰서링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걸 전국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시간 뭐죠?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지금 만약에 줌으로 우리가 송출하지 않고 녹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지 않으면 제 강의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뀌면 내가 지금 강의가 녹화해서 올라오면 내가 언제 어디든 내가 시간 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불가피하게 집혀지는 변화의 속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부터 비대면 사업으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줌으로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운동을 아까 좀 앞부분에 말했잖아요. 그죠?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운동을 하면서 같은 공간을 여기 있잖아요. 이곳이 뭐냐면 10월 달에 출시될 예정인데 어떤 우리가 스크린 골프 쳐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스크린에 어떤 장소에 그 로드맵이 이제 내가 자전거를 집에서 타는데 각자 장소는 떨어져 타지만 같은 장소에 그 자전거 같이 타는 느낌이 들게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나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아메는 만나게 준다니까.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네.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왑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죽을래, 적응할래. 그러니까 어떤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는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침없는 피보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규모 사업은 끝났다. 속도다. 어떻게 보면은 빠른 변화의 의미는 여기 적혀 있지만 빠른 변화의 의미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니즈도 빠르게 변화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소비자의 니즈가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계속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피봇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죠? 얘가 뭐더라? 새 부들기, 트위터, 뭐 이것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 거는 그 목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지금 대박 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적인 걸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외여행을 코로나 터지자마자 중단하고 국내여행으로 다 전환을, 그냥 다 전환을 했대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그 무렵에 한 40건으로 예약이 줄어들다가 지금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3,0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리고 매출액도 작년 7월 달에 국내 여행권으로만 5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일단 대기업 큰 기업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속도의 경제가 승부를 건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업의 방향 전환이나 어떤 실행력의 속도가 승부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성산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O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1인 기업이잖아요. 작은 1인 기업이 모여서 아미라는 거를 이루고 있는데, 또 규모는 아미가 규모면을 보면 대기업이지만 ABO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기업으로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또 변화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개별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실제로 작년에 딱 터졌을 때 우리 평전팀도 3월 달부터 사실은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프라인을 멈추고 줌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월 달에 팬데믹 터지자마자 다른 데는 우왕좌왕 많은 데서 우왕좌왕 있지만 ABO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다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다 바꿨다고요. 물론 못 바꾼 ABO도 물론 있겠죠. 대부분이 바뀌어가면서 서서히 바뀌었는데, 만약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 다음에는 개별 움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다 바꾸고 발빠르게 바꿀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쉽지 않았고 막 그래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백신이 다 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더라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온라인 강의가 완벽하게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이는 무자본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제적인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자영업이나 어떤 그런 거와 달리 부담 없이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ABO들의 피봇 능력이 세계 최고라고,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X 유니버스라는 건데, 고객 경험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팬과 함께 원하는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고객의 불만을 개선하는 어떤 CS 차원을 넘어가지고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경험이 경영 전반에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보면 고객 감동 지수 1위인 스타벅스를 들 수 있는데, 스타벅스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 리워드라는 이거 카드도 만들고, 사이렌 오더, 이는 미리 주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 DT 패스는 차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통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앱동이 뭐죠? 애플하고 삼성충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애플과 삼성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같은 강력한 팬덤이 존재하는 기업이 사실은 성공적인 CX 유니버스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메이는
아메이가 제공하는 고객의 경험은 사실은 구매로만 끝나는 건 말이 안 돼.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예뻐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받는 그런 컨설팅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면역, 다이어트, 수면, 알레르기, 탈모, 눈 건강, 키 성장 같은 이런 솔루션을 64년간의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건강 니즈에 맞춰서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10년 후에도 변치 않는 것에 주목해라.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아메이는 트렌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이 욕구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 욕구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메이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메이 유니버스라고 이름 바꿔서 고객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기업, 깊은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고객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아메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 추가 수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서 더 커지고 있는 인간의 따뜻함, 그리고 빠른 변화에 맞춰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가는 세계관, 이 모든 키워드 딱 맞아 떨어지는 아메이 사업은 이제야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메이를 하느냐는 질문하신 분이 있죠. 이게 사실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메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아메이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 끝나는 것 같죠? 안 끝납니다. 아직 뒤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난도 교수가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하나 제시한다면 진심이 담긴 손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장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로부터 시작된 기업과 함께 어떠한 트렌드가 와도 평생 현역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1년도 트렌드라고 발표한 그 모든 키워드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메이다. 내가 일부러 끼 맞춘 게 아니라 정말 아메이가 트렌드에 정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를 말하더라도 어떤 걸 끼워 넣더라도 맞춰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잠깐만 보고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이 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0년을 가고 좋은 철학을 가진 회사는 3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아메이는 몇 년을 갈까요? 네, 기대됩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보통 생필품을 만드는 화학 공장인데 이게 이상하게 보이세요? 안 이상하죠? 좀 연기 좀 그만 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상하진 않아. 정상적으로 보여요. 왜? 이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똑같은 생필품 공장인데 아메이 본사 공장이거든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꿀뚝도 없고 저 뒤에는 호수가 7수 호수랍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죠? 이게 아메이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꿀뚝이 있던 건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던 거죠. 왜? 이렇게 해서는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메이는 75개의 연구소가 있고요. 900명 이상의 과학자, 석박사의 연구원들이 있고 1100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자사 유기농 농장을 4개나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아메리칸 웨이로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국가에 진출하고 있고 450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200가지 이상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아주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여기 창업자인 제이벤 엔델 회장님과 그 아들인 스티브 벤 엔델 회장님이 미 상공회의소를 3번이나 역임했어요. 아버지인 제이가 1번 했고요. 아들인 스티브가 2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 상공회의소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경제를 총괄하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 하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 라고 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인 자리를 아메이 우리가 생각하는 허접해 보이는 아메이 회사의 회장이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국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이나 역사에도 없는 3번이나 그 의장 자리를 맡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디슨 어워드라고 혁신의 오사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상을 1993년도에 제이벤 엔델 우리 창업자님 제이벤 엔델 회장님과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저기서 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2012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상을 탔고요. 2014년도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님이 이걸 여기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아주 타기 어려운 상이라는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아메의 모토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 아메이가 기회를 우리한테 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준다는데 무슨 기회를 준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유통을 알아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전통 경제 유통 방식은 어떤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유통을 하는데 광고와 유통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광고와 유통에 80%의 비용이 들어가요. 결국은 뭐냐면 광고의 유통에 권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반해서 공유경제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공유경제는 제품 서비스 만드는 여기와 소비자 중간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그래 하나 생겼어요. 이 온라인 플랫폼 역할이 뭐냐면 어떤 제품 서비스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장소,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거나 많은 여기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곳에 몰리니까 기업들도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업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그러면 전통 경제와 공유 경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일부 소비자가 참여를 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유튜브는 방송국이 아닌데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청에 따라서 시청률에 따라서 수익을 유튜버랑 나눠 갖게 되겠죠. 그 애플도 회사가 아니고 애플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어플을 제작해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애플과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그 수익에 참여를 나눠 가지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비를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후에 그 수익을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메이는 광고와 유통을 빼버렸어요. 그럼 아메이가 광고 유통을 빼버리면 사실은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 광고를 안 하면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 해온 소비자를 그 자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온 소비자를 넣고 이곳에 35%의 기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아까 아메이가 에디슨 마케팅을 탔다 그랬잖아요. 그 공정한 방식으로 많이 전달한 사람한테 많이 광고한 사람한테 공정하게 35% 금액을 나눠주는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그래서 아메이도 유통회사도 아니고 광고회사도 아닌 일반 개인이 제품 유통과 광고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메이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아메이랑 이 구조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이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개인이 물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찾아오나 아무나 안 찾아오지. 그죠?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하는데 아메이는 개인이 한다는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일반 제조업체처럼 누구지? 이런 연예인을 쓰지 않습니다. 연예인을 쓰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 ABO들을 광고 유통에 광고 유통을 합니다. 일반 우리들이. 그래서 뭐냐면 아메이는 좋은 제품을 내가 만들 테니까 당신들을 해온 소비자들 당신들은 광고와 유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봐라 라고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광고 유통의 기회를 우리한테 줬다고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 걸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광고 유통을. 그래서 이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무점포로 할 수 있고 온리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BO 숫자가 한 500만 정도 되는 그런 골수 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메이랑 관계 있는 어떤 제휴 회사든 소비자들은 우리 같은 사업하는 ABO든 아무도 손해나지 않는 윈윈하는 현금 흐름을 이제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조회사 아메이는 제조회사잖아요. 그래서 해운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모을 수 있었어요. 모을 수 있고 재고가 없어요. 제조회사인데 재고가 없다.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것만큼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만들기만 하면 사갈 사람이 있어서 재고가 없어요.
딱 품절이야 사고 싶어도. 그래서 아메이는 너무 괜찮은 이제 이익이고 윈이고요. 유통을 맡고 유통 광고를 맡고 있는 우리 에이비어들은 마르지 않는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누구도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물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누리지를 못해. 우리는 시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도 된다는 거. 상속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큰 기업도 상속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속세도 없이 상속시킬 수 있다는 거.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데 그 사람들 이익이 뭐냐? 그럼 믿고 쓰는 플랫폼 생필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해지고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예뻐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덜어준다는 거. 그게 미니죠.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 에이비오는 아메이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아메이라는 제조회사의 유통회사이고 광고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달 쓰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 오늘 오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쓰는 제품들이 아마 인기 있을 겁니다. 매일 쓰고 평생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생필품인데 그런 생필품을 이런 마트에서 쓰던 걸 갖다가 마트에서 쓰던 걸 우리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보고 별로야. 그러면 환불하면 돼요. 별로면 환불하면 돼. 좋으면 어떡할까요? 예? 딴 사람한테 쓰라고 좀 권유해. 내 혼자 좋은 거는 원치면 안 되잖아. 딴 사람 쓰라고 권유해봐야 되겠죠. 그죠?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 카톡을 하면 돼요. 카톡으로 내가 보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카톡을 구매하잖아요. 내한테 매출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써보고 그 사람도 써보니까 별로야. 야, 이씨 뭐 이딴 게 있어. 별로야. 야, 그러면 가서 바꿔. 그럼 돼요. 근데 다행히 얘 막 이 박장 대소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이런 제품이다. 너무 좋아해. 어떡하죠? 그러면 그럼 구독 한번 해봐. 우리 구독 제도라는 구독 경제가 있는데 구독이란 사실 뭡니까? 구독 경제가 있는 게 뭐냐면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내가 쌓이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이제 떨어지기 전에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되는데 아메이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구독 장바구니 서비스라고 있는데 혜택이 너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혜택이 뭐냐면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5%의 에이클릭 머니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 그 다음에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를 돌려줍니다. 이를 보니까 잘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반 마트는 포인트가 뭐 0.1%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그게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우리는 5% 15%면 5천에서 15,000포인트 받게 되는데 최대 15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한번 펼쳐보면 10만 원 장바구니 물론 10만 원 이번 달에 10만 원 썼다 다음 달에 20만 원 썼다 또 10만 원 썼다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만 원 개수 장바구니 2년에 썼다. 그럼 27만 5천을 받게 되고요. 20만 장바구니 24개월 썼다. 그러면 55만 원. 30만 원 장바구니 썼다 그러면 82만 5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해보고 장바구니 세보니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보니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해줘, 알려줘야죠.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그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나랑 같이 장바구니를 같이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이 사업이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받게 되는데 유튜브는 시청률에 따라서 몇 명이 시청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장바구니로 한 20만 장바구니를 하는 사람 6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6명의 장바구니를 만들었어. 물론 한 사람이 다 살 수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모으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돼요. 이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20만 정도 6명의 장바구니를 만들었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만 원 정도 20만 들어오니까 이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도 이렇게 나처럼 모아봐봐. 그래서 모아보니까 이렇게 모았을 때 나는 이제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아니 400만 PB가 돼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1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100만 원짜리를 만들면 나는 연 5천에서 7천을 받는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아까 여기 빠뜨렸는데 이렇게 이거 20만 원씩 벌려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6천 제가 5분 남았다는 신호가 왔네요. 6천 명이 구독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 5만 명. 여러분 5만 명의 구독자를 찾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20명 장바구니 만드는 게 쉽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 파트너를 5천에서 6천,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세 사람을 만들어내면 나는 연 1억을 받는 30억의 건물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2024년 우리가 에이다 도전하고 있잖아요. 에이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에이다 도전하신 분 많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 다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3년 만에 다 에밀라드 갔었거든요. 다 여기 될 수, 아직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 여기 계신 분은 당연히 갈 수 있죠. 네. 아메이는 보이지 않는 빌딩을 짓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제대로 써보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요거 아까 20만 원 받는다는 이거를 내가 제대로 만드는, 제대로 A용자를 만들고 제대로 쓰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사실은 기초공사거든요. 우리 건물 짓는데 기초공사 지하로 파는 걸 제대로 파놓으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사를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 정말 24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정말 몇 가지만 한번 일반 사업과 비교해서 다른 점을 한번 잠깐 보면 점포가 없어요. 그죠? 재고 없어요. 누가 재고 있다는 사람이 좀 사재기 했던 사람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직접 사면 되는데 왜 사재기를 해? 그죠? 재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환불. 왜 물건을 어떻게 보면 사다 보면은 고객이 아무래도 물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고 없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막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 대도 안 하는 걸 핑계 대고 막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와서 막 화를 내. 제품 보고 나 이거 뭐 중얼중얼해서 불만 얘기를 해. 우리는 웃으면서 그러면 가서 바꾸면 돼. 화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사가 다 해줘요. 내가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본사가 다 100% 완벽하게 해준다면 3개월만 안 지나면 돼. 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잘 되기만 하지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내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혼자 고민해요. 내 혼자 고민하고 막 거기 헤매야 되잖아요. 아메이는 스폰서가 있고 팀이 있고 회사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을 대부분 외부적인 조건을 회사가 다 커버를 하거든요. 응? 1분 남았는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팬과 매니아를 만드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팬과 매니아가 되는 사람이 되실래요?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되는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